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범인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방에 그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린, 재가열한 튀김기름,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 중에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건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영상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10년 동안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8년간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온 박사 이수연입니다.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출혈 환자 10명 중 8명의 집 주방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주방을 10분 만에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 지금까지 드신 영양제도 건강검진도 다 소용없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 집 주방 기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였나요? 어제인가요? 아니면 작년 설날인가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함께 바꿔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일입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이 어떻게 주방 한 칸을 바꿔서 다시 숟가락을 쥘 수 있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72세 김영수님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주물러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요. 오늘 아침 밥숟가락이 자꾸 미끄러져요. 그 말 한마디에 대기실의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시간이라는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뇌혈관 문제는 경고 없이 찾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기능을 남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응급실의 첨단 기계들보다 먼저 바꿀 수 있었던 건 어르신 댁의 주방 한 칸이었습니다. 상담을 이어가며 식습관을 여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씩 재사용한 튀김기름, 싼맛에 장바구니에 담았던 마가린, 맛을 위해 국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끓여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40대 아들도 손주를 돌보는 60대 며느리도 같은 식탁을 나눕니다. 가족의 사랑과 편이라는 이름으로 쌓인 습관들이 사실은 혈관에 작은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비싼 약은 좀 부담스럽고요.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합니다. 비싼 수술이 아니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깨끗한 병에 담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냉장고 문칸에 누워있는 들기름, 그 옆에 투명한 유리용기였어요. 그리고 종이에 크게 적힌 세 줄이 있었습니다. 마가린과 제가연료는 버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드리고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생으로 드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퇴근하는 아들한테 같이 장 보자고 해야겠어요. 다음 진료에서 어르신은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떨어뜨려 드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추 겉절이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 무침을 만든 그릇도 있었고요. 재사용하던 기름은 깨끗이 버렸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맛있고 부담이 없다고 했고 손주는 샐러드가 빛난다고 했답니다. 물론 기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과 걷기, 수면과 소금, 스트레스까지 생활의 작은 톱니다. 바퀴들이 맞물리며 혈관은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번의 진료 끝에 배웠습니다. 행동은 작아야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마찰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첫 단추가 바로 주방의 기름 교체였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인의 기적담이 아니라 많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만든 평범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결심 대신 오늘 저녁 장보기 리스트에서 첫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한 병과 들기름 한 병을 냉장 보관하고 제가 연료는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한 숟가락의 습관이 내일 나의 일어섬과 숟가락을 다시 쥐는 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매일 쓰는 기름 중에 혈관을 막는 기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그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 뒤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름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는 성분과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까지 있어서 혈관을 보호하는 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 이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일수록 염증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제가 만난 67세 박순자님은 아침마다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떨어뜨려 드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2주 지나니까 포만감도 좋고 변비도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를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빵에 찍어 드셔도 좋고 두부나 토마토 위에 살짝 둘러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병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담즙이나 지방 흡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과하게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가 제품 중에는 다른 기름과 섞인 혼합유가 많다는 겁니다.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쓰고 계신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함량과 원산지, 수확 연도, 상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보들이 병에 적혀 있어야 진짜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소한 향 때문에 나물이나 무침 요리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고 염증 지표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들기름은 산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관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명희님은 상추 겉절이에 들기름 한 작은 술만 더해도 풍미가 확 살아나고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두부나 꽈리고추 무침에도 한 방울만 둘러도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소용량으로 구매하세요. 생으로만 사용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에서 2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절대로 가열하거나 재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올리브유와 1:1로 섞어서 드시면 적응하기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당신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 병의 개봉 날짜를 적어 두셨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날짜를 모르면 언제 버려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해양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비타민 D, 셀레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공 육류에 비해서 염증 지표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동수님은 에어프라이어로 고등어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기름을 따로 두르지 않아도 되고 레몬이나 허브로 간을 하니까 염분도 확 줄일 수 있었다고 하세요. 오븐 구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드실 때 손바닥 한 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조림을 드실 거라면 물이나 올리브 오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긴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염장이나 훈제 제품은 나트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어종에는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호두와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폴리페놀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 토핑으로도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심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65세 김정숙님은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셨습니다.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 드시니까 포만감도 좋고 군것질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가당 무염 제품을 소분해서 보관하시고 하루 한 줌 규칙을 지키세요. 과하게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잘게 다져서 드시거나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신 책상 서랍에 무염 한 줌 비상 간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있으면 출근길이나 외출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혈관을 살리는 4가지 기름과 음식이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고 생으로,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견과류는 하루 한 줌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드셔도 물을 안 마시고 운동을 안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생활 습관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외출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가 권고한 양을 우선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나 당이 든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고 열량도 높으니까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시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개인차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투명한 물병을 휴대하시고 매 식사 전에 물 한 잔, 취침 2시간 전에 물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실제로 마신 맹물은 몇 잔인가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만 세어보세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10분씩 짧게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주거든요. 전신 순환이 개선되면 혈관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경사나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시고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조심하세요. 실천 방법은 3-10-30 규칙입니다. 식후 3분 준비 운동, 10분 걷기, 하루 총 30분 누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걷기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계단 1층 더 오르기를 몇 번 성공하셨나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자다 깨달을 반복하면 야간에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게 혈관 안정에 정말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드시거나 과음을 하시면 수면 질이 떨어집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으시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취침 9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끄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4-7-8시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제 당신이 실제로 잔 수면 시간과 수면 질을 기록해 보셨나요?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습관이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소금 관리입니다. 나트륨은 혈압과 직결됩니다. 국이나 찌개, 젓갈, 라면, 훈제, 육류 같은 가공식품에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숨은 주범입니다. 다만 저염만 강조하다 보면 단백질이나 채소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소금 대신 레몬이나 허브, 식초, 후추, 마늘로 풍미를 강화하세요.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라벨에 적힌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한 끼라도 국물 절반 남기기를 실천하셨나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5번째는 응급 신호 인식입니다. FAST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 마비, O는 안팔 힘 저하,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해짐, T는 타임 시간 싸움입니다.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증상은 갑작스럽게 오고 통증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넘기시면 손실이 커집니다. 절대로 운전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과음을 하셨다면 그 정보를 동행자에게 꼭 알려주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족 단톡방 상단에 FAST 체크리스트를 고정해 두세요. 집 전화기나 냉장고에 119 번호와 주치의 연락처를 붙여두세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신 집 냉장고 문에 FAST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출력해서 붙이세요. 자, 여기까지가 뇌혈관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수분 관리, 걷기, 수면, 소금 줄이기, 응급 신호 인식입니다. 이 5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음식과 만나면 당신의 혈관은 10년 젊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본 시간이 아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독립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꾼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주방의 한 칸이었습니다. 마가린과 제가열유를 비우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식탁은 치료실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싸든 싸든 튀기고 볶으면 다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열한 기름 한 숟가락이 당신의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마가린 한 조각이 당신의 뇌혈관을 조금씩 막아갑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게 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고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고 생으로 드세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견과류는 하루 한 줌입니다. 여기에 물 6잔, 걷기 30분, 숙면 7시간, 국물 절반 남기기, FAST 체크리스트, 냉장고 부착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혈관이 막히고 뇌출혈이 오고 숟가락을 놓치고 가족에게 짐이 됩니다.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들고 회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분명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손주를 안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대신 여행 경비를 모으고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걷기와 물, 수면과 저염, 그리고 FAST 작은 행동들이 서로 물려 돌아갈 때 혈관은 조용해집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이 답입니다.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잔의 물이 내일의 독립을 지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시고 주방으로 가세요. 냉장고를 여세요. 마가린이 있으면 버리세요. 싱크대 및 선반을 여세요. 제가 열한 기름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2줄만 적으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병, 들기름 소병 냉장용. 이 메모지를 지갑에 넣으세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마트에 가실 때 이 2가지만 사오세요. 올리브유는 어두운 병에 담긴 걸로, 들기름은 소용량으로 고르세요. 집에 오셔서 올리브유는 싱크대 서랍에, 들기름은 냉장고 문칸에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요거트나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떨어뜨려 드세요. 점심 상추 겉절이에 들기름 한 방울을 둘러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 장보기 리스트 2줄이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이 영상을 닫기 전에 냉장고 문에 FAST 체크리스트도 붙여주세요. F는 얼굴 마비, O는 팔 힘 빠짐, S는 말 어눌, T는 시간 싸움 119입니다. 이 4글자가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숨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 중에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오늘 바꾼 기름도 소용없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숟가락을 다시 쥐게 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이 최선의 순간입니다. 댓글로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